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선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선출되는 이 원내대표 선거, 향후 이재명 정부 1년 차의 성과를 가르는 데 있어서 국회 역할 또 여당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이 선거에 많은 관심이 더 몰리고 있는데요. 오마이TV에서는 원내대표 후보들을 모셔서 출마 의지와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김병기 의원을 만나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기호 2번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가는 다리 서영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번 서영교. 네. 대통령은 이재명, 원내대표는 서영교. 운율이 딱딱 맞네요. 이번 이재명.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니까 이재명, 예? 이번에는 서영교. 그러니까 이 서민들의 영원한 다리 네. 이 말이 계속해서 회자가 그동안 돼 왔고 네. 지난 1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기 그 지도부 네. 때 그때 저도 정말 많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아주 쉽습니다. 한 번, 두 번 다리만 놓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다리만 놓으면 되고요. 그래요. 그때 네. 젊은 여성 친구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예, 참 입에 딱 맞게. 유세를 하고 네. 난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그때 이빨 요정, 요정 복장을 하고 당을 응원하던 젊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네.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우리 다리 친구 서영교 의원 그 말이 계속 회자가 되고 많은 분들이 또 계속해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먼저 포스터를 보더라도 대통령은 이재명, 원내대표는 서영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네. 이게 뭐 한번 띄워볼까요? 한번 보면서 이게 보니까 자랑스러운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하면서 국회의원들 사진이 또 쭉 네. 우리 유권자들이죠. 네. 가장 중요한 유권자님. 유권자들이죠. 네. 함께하고 유권자님 있고 잘 모시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걸 또 보여주고 있고. 네. 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네. 잘 모시겠습니다. 잘 받들겠습니다. 잘 받들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네. 좀 인상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으세요? 예. 네.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모습 얼굴을 다 이렇게 넣어놨던 건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고 어젠 또 특히 이제 원내대표 후보 토론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다는 못 보고 앞 네. 부분 좀 봤는데 네. 화기애애하던데요? 화기애애하죠, 당연히. 당연히 화기애애하고 예. 저나 김병기 의원님이나 사이가 좋습니다. 사이가 좋고 또 서로 격려하고 네. 다른 때도 그렇게 격려하고 그래 왔습니다. 제가 외국 친선협회 네. 회장할 때 또 함께 저희 위원으로 함께 또 출장도 다녀오기도 하고 네. 예전에 마샬 군도 친선협회 회장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시죠? 마샬 군도 왜 전쟁 있을 때 일본의 가미가제 마샬 군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샬 군도 친선협회 회장이었는데요. 예. 프랑스 친선협회 회장 지난번에 캐나다 친선협회 회장인데요. 제가 네. 한 캐나다 친선협회 회장. 그 전에 마샬 군도 친선협회 회장. 그래요. 그래서 마샬에 갈 때 네. 김병기 의원님이랑 같이 갔다 왔죠. 네. 제가 회장할 때 근데 태평양 한가운데에 네. 떠 있는 작은 섬이에요. 인구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자꾸 섬이 가라앉아요. 네. 그 옆에 또 조그만 섬들이 더 많아요. 거기 있는 섬들은 더 가라앉아요. 거길 갔는데 비행기에 탔는데 옆에 앉아 있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까고 거기 공항에 네. 이제 영접실이 있습니다. 갔는데 정말 쬐끔해요. 그렇겠죠. 예, 작으니까. 쬐끔한 곳에 옆에 한 분이 계셨는데 여자분이 예. 대통령이셨던 거예요. 거기에. 예, 처음에 제가 마샬 군도 친선협회 회장이라서 갔는데 네. 거기 갈 때 호텔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럴 정도였는데 갔는데 정말 귀한 섬, 작은 섬. 네. 저기를 만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미국 대통령이 지금 누구죠? 지금 트럼프? 트럼프. 예. 그 당시에 트럼프. 1기 때.
일기 때 트럼프를 예. 만나서 기후 문제, 태평양 작은 섬의 문제들 아하. 얘기하고 왔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같이 갔다 오고 네. 또 최고위원 선거 때 저하고 같이 또 함께 논의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고. 그럼요. 어쨌든 이번 원내대표 선거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네. 이재명 대통령 그렇습니다. 당선 이후에 첫 여당 원내대표 선거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 원내대표에 출마하게 된 계기, 네. 내가 원내대표에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 좀 말씀 네.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만드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까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단식하던 사람이 네. 구치소에서 구속적 부심에서 살아 돌아오던 그날 밤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또 칼이 목을 찔렀습니다. 예. 예, 이런 모습들 이런 과정 속에 제가 최고위원으로 이재명 당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으로 그때 있을 때 이재명 당대표님께 이 힘든 것들을 어떻게 겪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누구 하나 목숨을 던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셨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잘 이겨냅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예. 라고 했고 끝내는 제 말대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표님이 참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 그래서 가장 고마운 사람 중에 한 분이다. 다른 분들께도 또 가장 고마운 사람 중에 한 분이다라는 얘기를 다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왔고 네. 그래서 끝내는 총선도 압승하고 예 그리고 저에게 이걸 맡기셨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맞아요. 단장. 조사단장.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재명 주권 정부,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함께 최고위원을 하고 세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비전을 만들어냈던 저 서영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양날개로 네. 한쪽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 잔재를 뿌리 뽑아야 되는 한쪽의 날개, 한쪽에는 민생 경제 도약을 만들어내야 되는 민생 입법을 만들어야 되는 서민의 영원한 다리. 그래서 한쪽에선 서장군, 센 언니 서장군, 또 한쪽에선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아.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이렇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서장군, 한쪽에는 서민의 영원한 다리 한쪽으론 서영교. 서장군, 한쪽으론 서민의 영원한 다리. 내란 종식의 날개, 예. 경제 회복의 날개. 그렇게 두 네. 날개로 이재명 대통령 또 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네. 달려가겠다. 네. 이렇게 포부를 밝혀주셨는데 이번 이제 대선이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고 네. 분기점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셨죠 이번에. 네 정말 열심히 거의 했습니다. 이 대구 경북에서 그냥 살다시피 하시면서 네. 예 어떠셨습니까? 21일간의 예. 대선 레이스였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30곳을 다녔습니다. 제 인생에 제일 많이 다녀봤어요. 30곳을 다녔고 네. 서울에서도 제가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이기도 하고 서울 지역이니까 상임 또. 선대위원장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제 지역구와 강남 서초 등 어려운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를 합해서 35개 지역을 맡아서, 다녔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특히 대구 경북에서 변화, 바람이 있었고 초기에는 아주 많은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 언론사들이 하면 대구 경북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구 경북이 많이 뭉쳐서 그래요? 저희들이 지지율이 한 2%에서 5% 정도 올랐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꼭 지켜봐야 될 것은 국민의힘 윤석열 때 77% 정도 가던 곳이 67%, 65%로 이번엔 떨어졌습니다. 약 10%까지 정도 떨어져서 네. 국민의힘에서 마음을 떠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송, 영양 가보지 못했던 네. 청도 이런 곳을 갔는데요.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저희 지역구에서 버스가 아니라 차로 2대 정도 같이 오시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콕 찍어서 저에게 후보 직속 인구위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인구미래위원회를 맡기셨는데 그분들이 네.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30-40명이 대구 경북을 지역구를 다니는 곳마다 응원하고 시장에서 다 팔아드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좋아하시죠? 새가 예. 좋구나. 그리고 이렇게 와서 다 팔아주는 예는 없었거든요. 다음에도 그래서 같이 한번 가게 되면 같이 가려고요. 저는 부담 드릴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손 들고 따라와 주셨어요. 오히려 좋아하시는군요.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예, 저에게 서영교 의원님이 가자고 하시네요. 네. 같이 갑시다. 자발적으로 쫙 와서 돈도 좀 들고 오고. 근데 아. 그분들이 거기서 좋은 물건을 사니까 좋았고요. 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선거운동을 하시는데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험지에서. 네, 험지에서 이제 대구 경북 어려운 지역인데 네. 거기서 열심히 근데, 뛰는 분들 많으시고 예, 열심히 뛰는 분들 감동하고 지금도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꼭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꼭 응원 더하고 네.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응원하고 예산으로 밀어드릴 게 있으면 예산으로 입법으로 밀어드릴 게 있으면 입법으로 네. 꼭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감동적인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저희 문자. 보좌관이 받은 문자인데 오, 제가 예. 페북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네, 네. 대구에서 영상을 찍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기 그 어머니의 친구분인가가 네. 서영교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나는 국힘 지지자였는데 서영교 열심히 보고 이재명 대통령 찍는다. 예, 찍었다 이러고 메시지가 왔대요. 그래서 그걸 저희에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사실 중립지대였는데 이런 게 바로 선거운동하는 의미인가 봅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이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정성을 쏟고 네. 열심히 하는 보답을 받는다. 네, 예, 너무 반응이 소중한 온다.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저희 지지자분들 아니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네. 대구 경북 어렵습니다. 경북은 특히나 산불도 있어가지고 많이 문을 닫은 곳이 많습니다. 그곳에 쭉 가셔서 시장 가격 싸고 네. 저희가 팔아드렸지만 팔아드린 게 아니라 득템하고 왔습니다. 득템. 좋은 물건 네. 잘 싸게 네. 또 사고 오니까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야겠네요. 예. 경치도 보고 너무 좋습니다. 산세 좋고 터 좋고 명당이고 예. 예 너무 좋습니다. 꼭들 많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님께서 네. 또 힐링한 면도 있네요. 힐링했습니다. 처음에 갔다 오라는데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예. 근데 다녀오면 올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힐링하고 행복했고 끝내 그분들이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네.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서 아주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먼저 SNS 통해서 이제 활동하시는 모습도 저희가 좀 잠깐 네. 보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도 좀 저와 이제 안동에서 인터뷰할 때도 네, 재명이가 남이가 네. 그 말씀을 오죽하면은 이렇게 오죽하면은, 내가 네. 유세 때 하겠느냐 이렇게 네. 하시면서 안동이 고향인데 또 네. 경북이 고향인데 예, 좀 잘 그래서 됐으면 안동이 좋겠다 이런 이번에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표였던 30% 훨씬 넘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이재명 반응이 있는 대통령은 거죠. 경북의 아들, 네. 서영교 경북의 딸. 그래서 저보고 내려갔다 오라 그러셨고요. 예. 같이 이제 큰 유세 갈 때도 제가 따라갔는데 가는 것보다 제 칭찬을 하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예. 구미, 대구, 포항, 예천에서 하시면서 서영교 의원은 서울 중랑구입니다. 네. 거기 국힘이 됐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됐다 하십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되고는 계속됩니다. 왜? 서영교 의원이 열심히 하니까 부르는 곳마다 찾아가고 예예예 하고 찾아가고 그러니까 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또 광진과 중랑에서 할 때는 서영교 의원 내가 안 볼라 그러는데 핸드폰만 들면 서영교 의원이 나와요. 이분 저분 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서영교 의원 열심히 하시죠? 그러니까 뽑아주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대구 경북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안 뽑잖아요. 국힘만 뽑으니까 예. 일을 안 하는데 뭐 좋아진 거 있습니까? 이제 좋아진 거 있게 하는 사람에게 뽑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재명 남이가 이런 얘기도 제 대구에서 하셨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 효능감을 이게 좋아합니다. 뭐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다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이제는. 대통령 뭐 좋아합니다. 네. 제가 대구에 갔는데요. 예. 교동 거기 한밤중에 갔는데 여기 중랑구 불금 같은데 이럴 정도로 제가 갔는데 너무 좋아하면서 이재명 젊은이들이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면 왜 술 먹고 있는데 들어가면 예. 주인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눈치 착 보고 짱 보면서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있는 분이 서영교 의원님이십니까? 나 소름 돋았어. 저 이재명 찍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주인도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다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같이 타는 거예요.
근데 좋았습니다. 네. 좋았고 이제 저희가 가면 마음들 많이 열어주시고 전략적으로 저희가 예산과 입법으로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정말 열띤 선거 유세전 네. 또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셨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네, 자, 그 이후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 지금 네, 뛰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네. 뛰고 계시잖아요. 네. 공약도 주요 공약들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공통 질문이에요. 저희가 월요일에 김병기 의원 인터뷰할 때도 여쭤봤던 네. 거고 주요 공약들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내겠습니다.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습니다. 네. 제가 법사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최고위원 하면서 네. 그리고 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하면서 최고위원 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지적한 사람입니다. 제가 노상원 수첩에 이름이 2번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업날 제 이름이 안 나와서 네. 약간 서운도 했지만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2번 들어가 있더라고요. 2번.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김건희가 얼마나 미웠으면 이름을 2번이나 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예.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싸우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윤석열 파면시켜내는데 네. 제가 헌법재판소를 또 제 소속기관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한 사람입니다. 아, 맞아요. 법사위 이 헌법재판소 앞 그대로 놔두면 이거 계속 결과 안 나온다. 가보자라고 해서 갔더니 구구가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네. 장을 치고 있고 그래,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기 시작하고 네. 그 구구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내란 잔재 완전히 뿌리 뽑니다. 남은 내란 잔재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누가 간다고 했습니까? 검찰이 간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이 간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란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게 첫 번째 과제. 네. 그러나 가장 국민과 함께 해야 될 과제는 중심의 과제는 경제를 회복하는 경제. 일이다.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네. 코로나였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제가 국회행정안전위원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제가 30조 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네. 경제를 살릴 마중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공약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기업을 잘할 수 있게 네.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 이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이 귀 기울인 내용이 민심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저희들의 공약 중에 간병인을 의료보험으로 해야 된다. 이런 공약 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인구를 늘려야 된다. 상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것을 민심을 듣고 이재명 정부에 갖다 전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제가 해야 할 일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약으로는 우선 그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일들 하십니다. 국회의원들. 자, 가장 중요한 일들 하십니다. 국회의원들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일을 합니다. 네. 이분들을 위한 그 맞춤형 공약이 좀 필요합니다. 아. 우선 정부하고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간담회를 할 수 있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소통 공간. 예, 소통 한 달에 기회. 한 번씩은 정부의 장관들이 직접 참여해서 네. 상임위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나갈 것이냐, 어떤 것들을 제안할 것인가 이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 정 그 협상체를 만들게 될 겁니다. 여야 협상만 우선 만들겠습니다. 여당 야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그리고 거기 중요한 현에는 상임위 원장 같이 와서 항상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해시켜서 네. 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야도 뭐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뭐 정부와의 정책 또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논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리 역할 또 네. 다리 언급이 나오는데 다리 역할을 원내대표에서 하겠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지방 의원들을 위한 관사를 짓겠다는 공약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이거 깜짝 공약이에요. 그게 예. 어제 토론회에서 이제 지방 의원님들이 네.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지방 의원을 위한 공약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지방에서 올라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은 거의 내려가지 못하고 서울에서
비상계엄 때는 서울에서 계속 지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그럴 것 수 같아요. 그래서 예. 아파트 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재밌게 얘기하셔서 지금도 작은 방이 한 몇 개는 있습니다. 밤에. 근데 그게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밤중에는. 왜 일하시는 분들이 퇴근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비상계엄 때는 잠깐 방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방이 한 몇 개 되니까 다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회의원 해관 제 사무실에서 제가 그 소파에서 자고 그랬는데요. 그런 방을 조금 더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으리으리한 관사 이러기보다는 네. 그런 방을 좀 더 만들어서 그리고 또 중요한 시기엔 문을 열어놓고 밤에 쓰실 수 있게 하고 조금 더 그래서 거기에서 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있는 공간에서 조금 더 만들면 되는 그런 수준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의원들의 이제 복지 문제. 지방 의원님들의 복지 문제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예. 입법 예산 이번에 추경 30조 정도를 통해서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만들듯이 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죠. 이렇게 하듯이 또 돈을 길에서 많이 뿌리지 않게 또 그런 일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권리당원 20% 반영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당당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 그렇습니다. 당원들을 위한 공약, 당원들을 위한 어떤 뭐 약속 이런 건 어떤 게 네. 있습니까? 당원님들은 예. 제가 이 20% 권리당원님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할 때 제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아, 예, 김민석 의원이 이런 부분을 제안하셨고 네. 이것을 당 대표 이재명 대표님께서 어떤지 논의해 보자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때 레드 팀을 만들어서 전부 다 논의를 했고요. 네. 저희 최고위원회에서는 이거 좋은 아니다라고 아. 얘기를 했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원내대표 국회의원들하고만 소통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실 국회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해야만 합니다. 네. 더 복무하는, 더 경청하는, 그리고 더 받드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서영교 의원 영상을 보면 나한테 자꾸 쇼츠가 뜬다. 이런 얘기 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도 소통을 잘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재명 대표님이 당대표 시절에 배운 겁니다. 네. 예, 배워서 제가 그 쇼츠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저의 것들을 자꾸 전달하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당원님들께 자주 전달하고 당원님들 목소리를 받아서 또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 의원님들과 의결해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목소리를 대통령님께 여당 아닙니까? 네. 대통령님께 꼭 잘 전달해 드려서 또 대통령님으로부터 화답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뽑고 네. 또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말처럼 국민들과 함께 또 이제 인사 추천도 받고 이렇게 네. 하면서 함께 가고 있는 이런 모습. 당도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예, 여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예. 당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인사추천 제도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고 네. 그런 제도화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당원들과 소통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만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네, 네, 네.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도부. 그때가 주말이었나요? 예. 아, 네. 이거 또 사진도 올리셨어요? 네. 예. 네. 아, 셀카를 찍었었죠. 셀카를 3번 찍었는데요. 네. 밤이어서 어두웠습니다. 예. 셀카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잘 안 나오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위로 올려보세요. 그랬어요. 저게 그나마 3개를 놓고 어느 게 제일 나아요? 그랬더니 당원들이 네. 많은 분들이 3번째가 낫습니다. 그게 3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기. 네. 위로 좀 올려보세요. 그래서 위로 좀 올려서 네. 좀 잘 나오더라고요. 셀카의 달인이세요. 셀카에 달이 있어요. 당 대표 그 선거하고 그러실 때 보면 사진 찍어달라는 분이 많아요. 아. 그러면 누가 찍어주면 시간이 걸리니까 직접. 딱 잡아서 직접, 직접 찍을 찍고 맞아요. 주고 탁 찍고 주고 그러시는데 각도가 네. 좋게 나오시더라고요. 각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셀럽이세요. 그래서 멋지세요. 예, 네. 갔다 오셔서 사진도 찍고 네. 하셨는데 뭐 어떤 셀카. 말씀을 좀 나누셨어요? 만나셔서. 제가 이제 예. 서로 양쪽이 원내대표니까 공정하게 하세요. 예. 그래서 이들을 양쪽에 앉혀놓고 사진 찍고 찍어주셨고, 예, 봤습니다. 이 사진도. 저렇게 찍어주셨고 아. 네. 저렇게 너무 감사했어요. 예.
너무 좋았어요. 근데 중립. 제가 여쭤봤어요. 네. 아니 되시고 대통령실 갔더니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일을 그렇게 빨리 많이 하시고 저희를 또 부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말씀이 예. 보고 싶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보고 싶었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짠하네요. 그 말 네, 한마디가. 그래서 그러니까 수시로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예. 들어갔어서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못했어요. 그런데 딱 왜 우리는 대통령 근처도 잘 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괜히 뭐 예, 민폐 끼치면 안 민폐 되니까. 끼치고 그럴 수도 불편하게 있고, 하고 예. 이럴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여쭤봤는데 보고 싶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네. 경제 살리는 일에 민생 회복하는 일에 좀 집중을 두고 가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란 종식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셨고 그건 이제 저희들이 또 마저 해야 되는 일이고 대신 특검 특검을 그 언제 국무회의 끝나면 언제 이렇게 추천하고 이런 얘기 상설 특검 얘기하셨어요. 마약 특검. 마약 그거에 특검. 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상설 특검. 상설 특검은 대통령 쪽에서 추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설 특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약 관련한 마약 특검을 관련. 해야죠. 네. 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마약 의혹 이제 상설 특검 이 얘기 뭐 지금 뭐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걸 또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언급하신 거 보니까 네. 이것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대통령께서. 네. 자, 이건 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딱 돌이켜 보면 윤석열 3년 정말 말도 마약 안 되는 일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있었다니까요. 예, 말도 그러니까 안 되는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예.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되어 있고 언제나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언제나 절제하고 조심하고 아하.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검사였고 검사의 부인이었고 검사의 부인이 되기 전에 그런 일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해오는 네. 뭐 주가 조작의 위험 아하. 그리고 사람들 불러다가 야단치고 마음대로 시키고 예. 검사로서 사건에 개입하고 사건을 뒤흔들어대고 그리고 공천에 개입하고 이런 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한 거죠. 그런 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다 터지게 되고 그게 주로 뭐 저희가 알겠습니까? 내부에서 다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예. 3년 돌이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의혹도 뭐 이제 3대 특검도 지금 예. 시작이 되는 국면이지만 3년 동안 정말 일 안 하던 이런 정부 보다가 네. 이재명 정부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해. 3년 동안 할 일을 3일 안에 다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재명 대통령은 저희랑 당 대표로 있을 겪어보셨죠? 시절부터도 예. 아니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일을 다 하고 네. 밤에 다시 토론하자 그래요. 그래서 밤에 부르세요. 예. 밥은 사주세요. 밥 사주시고 밥 먹고 나면 그때부터 토론해서 12시 1시까지 토론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도 국무회의가 텔 보내면 4시간. 예. 텔도 답변하세요. 그러면서 텔로 보내시라고 일 있으면 그러니까 텔로 보내라고. 성남시장, 경기지사 또 당대표 그렇게 일을 이렇게 해왔던 네. 그게 이제 고스란히 대통령이 돼서도 똑같이 하고 있고 네. 어제도 국무회의 뭐 4시간 했다고 그러고 네. 토론하면서 결정했다고 하고 네. 김밥 먹으면서 막 그러니까 회의하고 그렇게 토론하는 게 뭐냐면 다른 소리 안 나오게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시키는 거죠. 네. 저는 그동안 빠르게 통과시켜야 될 것도 있었지만 충분히 국민들께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성과도 높고요. 네.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일을 힘있게 잘합니다. 그럼 충분히 논의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스스로 아주 잘하면 성과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되고 총선에 압승했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게 총선에 압승했잖아요. 그런 게 다 네. 그런 게 다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또 지금 보여준 그 능력, 일처리 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된 결과였고 네. 또 이번에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대통령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맞습니다. 기대가 된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개수영장 의혹 그 개수영장처럼 보이는 네. 좀 보셨어요? 뭐 관상용, 뭐 사진 수경용이라고 있지 않나요? 한다고 박홍근 그쪽에서 의원 하던데 제 페북에 보니까 사진 올려놨죠. 맞아요 올려놔가지고 그게 또 네. 화제가 됐어요. 직접 보신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보고 예.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근데 사진이 나중에 보니까 올라와요. 네, 그래서 사진까지 올리셔가지고 보셨으니까 건물 안은 1급 비밀이랍니다.
아는 건물 아는. 근데 이제 그러면 정원에서 우리 사진 찍었는데 그건 공개해도 돼요. 그랬더니 아 정원에서 사진 찍은 건 괜찮습니다. 이거는 괜찮다. 예, 그랬는데 이제 정자는 멀리서 보면 나올 것 같은 저 정자인데요. 네. 정자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정자가 남아 있더라. 저게 비엔날레 어디 뭐 어디에서 가져온 가져왔다 뭐 정자라고 그랬죠. 하는데 예. 저 정자가 일본 그림 속 안에 들어있는 정자랍니다. 하필이면 또 그럴 예.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 사진. 딱 수영장이잖아요. 네. 조그맣니다. 수영장 느낌이죠? 예. 조그맣니다. 조그맣고 저기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네. 이따가 올라와야죠. 예, 그런데 다른 데서 그게 아니라 조경용 수중 식물이다. 조경용 수중 식물에 계단이 왜 필요합니까? 조경용 수중 식물 저런 데다 합니까? 안 하죠. 음식점 조경용 수중 식물도 저런 데다 안 합니다. 예쁘게 조경석 놓고 그렇죠. 뭐가 이제 거기 들어 있고. 분수도 좀 나오게 하고 돌도 깔고 이렇게 하지. 누가 바닥에다 저렇게 놓고 합니까? 그렇네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수영장의 축소판 네. 느낌.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타일도 그렇고. 네. 타이루가 있는데. 네. 예. 타일인데. 밑에 예. 조경용이면 옆에 조경석도 좀 놓고 분수도 좀 나오게 돼 있고 네. 아니면 조경석이라도 놔두고 갔겠죠. 네, 예. 그렇네요. 예, 저기는 누가 보더라도. 딱 그거죠. 근데 그걸 이제 군색하게 네. 국힘에서 반박을 했는데 본 저로서는 아니 조경용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군색한 반박, 아. 안 본 사람의 반박, 아니면 그거 저기 물어봤겠죠. 예? 관저 쓰던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그렇게 답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저게 누가 조경석입니까? 예. 박홍근 의원이 잘 올려놨네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뭐 이게 뭐 무속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너무나 이해 안 가게 해명하다 보니까 네. 의혹들이 불거져 있는데 이것도 뭐 하나하나 따져봐야죠. 이제 네. 관저 청와대로 대통령께서 가시게 되면 네. 여기는 뭐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죠. 비밀 장소가 아니게 되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관저에 초대받으면서 너무 놀랬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저기 체포영장 발부될 때 네. 그래서 윤석열 체포하러 갈 때 공수처를 3번이나 갔습니다. 체포 빨리 하라고. 맞아요. 그럴 때 저 관저 안에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지하 벙커가 있다는 얘기부터 네. 그리고 저 밖으로 나와서 개를 데리고 산책한다는 얘기부터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참 예. 이 진실이 곧 밝혀진다라는 네, 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대 특검 이것도 이제 곧 7월 중에는 본격화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뭐 특검 네. 추천 임명 그 과정이 있지만은 7월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좀 기대하고 예상하십니까? 특검을 저희가 이제 추천해야 되고요. 네. 좋은 특검 분들을 추천하고 대통령께서 바로 임명하고 어. 그러고 나면 이제 준비 기간 거쳐서 바로 특검 들어가야죠. 특검 들어가는 동안 예.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국정조사 또는 뭐 현안 청문회 등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요. 예,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네. 이 3명의 특검이 필요한데 예. 누구 뭐 좋다,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아직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아니라서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예. 법사위에서 궁금합니다. 같이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법사위 또는 이제 원내대표가 된다면 네. 빨리 이제 검토하고 지금도 이제 찾아보긴 해야 되겠죠. 예. 그래요. 빨리 찾아보 시간이 저는 뭐 얼마 이제 남았으니까. 일을 가장 잘하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을 가장 잘하죠. 예, 그 수사를 가장 잘해야 되겠죠. 네. 예, 검찰, 국정원 등 아직 숨겨진 게 많습니다. 비하폰 삭제 이 과정 속에서 숨기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안가에서 모임했던 김주연, 그렇죠. 예, 이상민, 네. 박성재 등등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요런 그동안 제대로 압수수색 못된 것을 제대로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또 제보를 받아서 네. 그리고 또 수사를 통해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 능력자 이것이 제1의 선택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 잘하는 능력자를 특검으로
추천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했던 네. 분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변호사했던 분도 좋고 어. 또 판사했던 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혁신당도 이제 후보 추천 한 명 할 거고 네. 민주당 후보 추천 한 명 해서 네. 그 둘 중에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니까 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이번 10일 내일하고 이제 모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이제 오전까지 당원들 투표도 있고 네. 13일에 결정이 되는데 제가 이 공통 질문을 이걸 좀 꼽아봤는데 김병기 의원에도 월요일에 물어봤어요. 네. 서영교 의원, 그러니까 이 경쟁자와의 네. 공통점 한 개와 차이점 한 개 네. 물어봤더니 김병기 의원의 공통점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성공을 받아는 건 공통점이다라고 답을 했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서영교 의원은 에너제틱하다, 에너지 넘친다라고 네. 하고 김병기 의원은 자신은 외유 내강이다. 네. 겉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이지 모르지만은 강한 사람이다. 뭐 이제 강조하신 게 뭐 이재명의 블랙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네, 강조하는 네. 모습 그걸 또 한 번 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의원님은? 예.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 똑같네요. 네,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네, 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과 같이 일을 했다. 음. 저는 최고위원으로 일을 했고 우리 그 김병기 의원님께서는 그 수석 부총장으로 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일한 사람. 그러면서도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네, 이렇게 둘의 공통점. 공통점. 네, 공통점 예.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 예. 너무 잘 정리하셨어요. 네. 외유 내강. 외유 내강. 근데 이제 듬직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듬직해 네. 보이시고 그리고 또 정보력 탄탄할 것으로 보이시고 그래서 점잖으시고 예. 저는 이제 좀 밝고 또 저는 이제 국민께 정치를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항상 호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이 쉽게 다가와야 되고 국회의원들의 아픔을 그 현장에 들어가서 국민들의 아픔을 현장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고 네. 국민들의 희망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일 잘하는 모습을 네.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일 잘하는 제가 이제 그 구하라법, 예, 구하라법 그리고 또 사랑이법 네. 그리고 태완이법. 태완이는 황산 테러당해서 사망한 6살짜리 아기입니다. 그 아기에게 누가 무슨 원수가 졌다고 황산을 뿌렸어요. 그 아기의 그 살해범을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부모님을 도와주다가 안 되겠다. 네. 이 살인범은 15년이 지나서 해방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살인범 공소시효가 있어서 제가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을 만들어서 이 끝내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끝내는 대법에서 기각을 시켜서 그자를 잡지 못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네. 제가 그 아기의 이름을 따서 태완이법을 만들었고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화성연쇄 살인범도 제가 그 태완이법 덕분에 잡게 됐고요. 네. 약촌오거리 살인범도 잡게 됐고요. 화성연쇄 살인범, 약촌오거리 살인범 이들 다 엉뚱한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누명 쓰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제가 다 누명 벗겨주게 됐고요. 구하라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훌륭한 법이라고 판단되는 6년 걸렸습니다. 저는 따뜻하죠. 서민들의 애환, 아픔, 서민들의 기쁨, 희망 이런 걸 만들어내는 좀 따뜻한 네. 국회의원. 딱 서민의 영원한 달이 서영교입니다. 예, 그런 곳 속에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당 대표로 계실 때 서영교 최고위원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구하라법 왜 통과가 안 됩니까? 우리 당은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럴 만큼 대통령님과 함께 따뜻한 마음, 서민을 위한 마음, 서민의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또 그 마음에 귀 기울이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해서 국회의원들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네. 예, 이렇게 해주는 저는 국회의원님들의 반사체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반사체 역할까지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은 아까도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의 양 날개로 날아가는 이재명 정부 성공해서 날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공통점 차이점 들어보시면서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뭐 당원들 많으시니까 보시고 판단하실 것 같고 네,
선거운동은 뭐 하고 계세요? 의원님들 접촉하고 있고 제가 어제 의원님 연락을 좀 해보니까 네. 지금 여기저기 그러니까 양쪽에서 계속해서 네. 선거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양쪽에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선거운동하는 게 맞죠. 예, 본인들이 선거운동을 오히려 한다고 그럴 수 생각하고요. 있겠다. 예, 예. 본인들이 선거운동은 본인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선거운동을 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그런데 이것은 당내 중요한 자산 두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당원들의 표심을 받아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표심을 받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네. 그러니 특별히 상대를 공격하면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면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장점들을 올려서 그 좋은 장점들을 보고 평가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크리스님이 이렇게 쓰셨네 댓글로 두 분 다 좋아서 어떡해요 이렇게 김병기 서영교 김병기 다 좋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참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요. 예. 두 분 다 좋아요. 이렇게 가는 선거 그 당원 문화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서영교는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자기 어필을 해야 되니까 네. 저는 1년 전에 최고위원을 하면서 원내대표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까지 했고 그러나 최고위원 회의 구성을 위해서 제가 그때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된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최고위원을 했고 그리고 또 법사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최고위원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는 최전선의 선봉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란 종식을 해내는 그 최선의 선봉장이 바로 그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태완이법, 구하라법,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이런 거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네. 경제를 회복시켜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양 날개로 솟아오를 수 있는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내대표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신다면 서영교 뽑길 잘했어 라고 하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 뭐 마지막이 네. 우리 국민들께 드리는 시청자들 간절히 드리는 말씀, 요청드리겠습니다. 당원들께 드리는 네.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주진우 의원이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법사위에 계시니까 이건 좀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말고 네. 주진우 의원이 초선이라 잘 몰라 그런 것 같은데 이 상임위 위원장은 2년씩 가면서 상임위 재구성을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법사위는 아직 2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내줄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상임위 배분은 의석수로 합니다. 저희가 약 170석이 되고 국힘의 의석수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 배분해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 괜히 혼자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윤석열의 내란, 최병 사건 그리고 또 김건희 주가 조작, 명태균, 건진 수없이 많은 일에다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 지점에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흔들어 놓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일 것 같은데 네. 택도 없습니다. 네. 택도 없다. 네. 꿈도 꾸지 마시고 꿈도 꾸지 택도 마시라. 없고 네. 저희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사법개혁해야 합니다. 검찰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가지고 온 그 내란 잔재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법사위에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법사위 뭐 정청래 위원장도 뭐 그냥 뭐 웃고 넘기더라고요. 이런 네. 뭐 주진우 의원의 주장 이런 것들을 네. 말도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월요일 저희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원내대표 당선 즉시 반헌법 특위 구성을
제일 먼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내대표가 되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게 있으면 저는 이제 네. 대통령이 되셔서 그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드리는 거. 선별적 지원 얘기도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선별적 지원도 했습니다. 이거 경제 못 살립니다. 가장 중요할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는 지역 화폐 제도를 만들어내고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일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가면서 네. 현안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등등을 보면서 요것을 해낼 수 있는 일들을 거기에 맞춰서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했듯이 또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도 했습니다. 그 현안에 맞는 그 위원회 또는 조사단들을 꾸려서 그 운영을 해나가면서 네. 그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이 원내대표 뭐 후보 토론은 뭐 저희 오마이TV에서도 하고 싶고 막 여러 기회를 좀 갖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네. 이렇게 후보자 연속 인터뷰로 좀 준비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비전과 정책 공약을 좀 쭉 들어봤는데 네, 오늘 또 인터뷰가 도움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김병기 네. 의원 인터뷰 또 서영교 의원 오늘 인터뷰 비교해 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또 당원들 또 투표권 있으시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것 같고 끝으로 의원님께서 저희 시청자분들 뭐 네. 당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 파면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로 달려오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노상원 수첩에 이름이 2번이나 들어가 있는 저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를 가장 먼저 잡으러 달려왔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탄생하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 분들은 국민들이십니다. 국민들은 그 폭력의 응원봉으로 그리고 촛불로 이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지 저희들이 새삼 국민들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윤석열 탄핵되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국회 앞에서 학생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기말고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기말고사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커서 대통령이 되세요. 이렇게 소중한 분들이 커서 대통령도 되고 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옆에서 영상을 찍었는지 찍고 트윗에 올라갔는데 약 1000만 조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다음에 대통령 될게요. 저 다음에 국회의원 될게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의 대통령들은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다음의 대통령들은 끌어내려오는 일이 없이 전부 다 국민의 추앙을 받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그런 정치 해나가면 좋겠다 생각 들고 저 서영교 내란 종식 확실하게 해내는 원내대표 그리고 민생 경제 확실하게 해내는 원내대표 내란 종식을 위한 특위 김명건 특검을 진행해 나갈 특위 그리고 또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 해결을 위한 특위 등등 만들어서 그리고 마약 사건 특위도 만들어서 제대로 종식시켜 내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다음에 모셔서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원내대표 선거 이제 내일이죠. 12일 오후에 당원 투표,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되고 모레 오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의원들의 투표 뭐 이게 합산돼 가지고 당원들은 권리당원이 20%, 의원들은 80%. 의원들이 뽑는 반장 선거였다면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고 아마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영향, 어떤 결과를 만들어 줄지 한번 또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